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연율 2.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2%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지난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인 1.4%대와 비교해도 크게 개선된 수치기에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부문이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26%가량 상승했는데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오늘 기술주의 변동성 확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증시가 혼조 마감함에 따라 전기차 업종 역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테슬라는 1.9%, 루시드는 5.4% 이상 상승한 반면에 리비아는 0.12%, 니콜라는 3.3%가량 내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이 현물 ETF 출시 셋째 날까지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슈 소멸로 인한 매도세와 그레이스케일발 유출세가 가격을 끌어내린 탓인데 비트코인 역시 마운트 곡수 상환 물량에 따른 매물 압박으로 9,200만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6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 변동성의 확대에 따라 혼조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 전날 급락에 이어서 하루 더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에 다우 지수와 러셀 2000 지수는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빅테크주의 약세가 이틀째 지속된 가운데 이 중소형주와 우량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 양상이 다시 한번 관측이 됐고요. 또 종목별 흐름을 보자면 엔비디아와 메타는 1.7%대 그리고 알파벳은 3% 안팎의 추가 하락을 이어간 반면에 테슬라는 전날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 가까이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대폭 개선되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1.7% 이상 급락한 코스피, 다행히도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 시각 0.2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7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지수를 내리눌렀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기관이 현재 순매수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전거래일 800선을 반납한 코스닥. 오늘도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머물러가면서 797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오늘도 계속해서 매물 팔아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는 계속해서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 코스닥도 현재 강보합권으로 지금 돌아선 모습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원자력 발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전해진 이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원전 발전 용량은 205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국제원자력기구가 넷째로 일명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원전 용량을 810기가와트 이상으로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글로벌 원전 투자 규모는 연평균 1,2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원자력 발전,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채택해 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소폭 하락을 했지만 뭐 많이 빠진 거는 아니고요. 제가 어제도 공개 방송하고 지난주도 많이 했죠.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지금 조정 구간이니까 테마주 위주로 막 매매하고 시장 바닥 나오려면 주 후반
이라는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이 주 후반 마지막입니다. 근데 주 후반서부터 FOMC 사이에서 반등 나올 거다. 어제도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임박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확신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일단 시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자, 일단 어제 빠지긴 빠졌는데 이제 그렇게 막 팍팍팍 빠지는 모습은 아니고 러셀 2000 미국의 중소형주들은 반등을 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골디락스가 뭐냐면은 뭐 차갑지도 않고 뭐 뜨겁지도 않고 뭐 대충 뭐 애매한 뭐 중간 뭐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그렇지만 그런 경제용어로 그렇게 쓰이진 않고요. 골디락스는 뭐냐면은 원래 이제 경제가 막 성장하고 고성장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따라오면서 물가가 같이 상승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골디락스는 그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뭐 꿀빨다 그러죠. 지금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골디락스. 지금 미국은 골디락스 경제래요. 그러니까 경제는 엄청나게 막 상승하고 있고 막 좋아지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상하게 물가는 안 올라가요. 한마디로 정말 뭐 꿀을 빨고 있는 골디락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너무너무 좋은데 인플레이션도 안 오고 물가도 오히려 막 잡히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좋다고. 걔네들은 너무 좋다고. 근데 왜 빠졌느냐? 왜 빠졌느냐?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시장 곧 제가 볼 때는 바닥 임박합니다. 미국 시장 골디락스예요. 곧 올라갈 거니까. 자, 그래서 11시 할 거예요. 오늘 공개 방송 11시 할 건데 어제도 그냥 시장 뭐 괜찮으니까 흔들려도 이거 여러분들 위험한 거 아니다라고 짧게 한다고 해서 짧게 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1시간 했는데 오늘은 진짜 짧게 할 겁니다. 그래도 1시간 할 것 같긴 하지만 장이 나쁘질 않아요. 여전히 테마주 너무 여전히 좋고요. 지금 뭐 해리스 관련주, 그다음에 뭐 트럼프 관련주, 대선 관련주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한전산업 지금 9% 급등하네요. 일단 원전 테마 한전산업 9%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재룡전기도 4% 올라가고 서전기전도 5% 올라가고 효성중공업도 6% 올라가고 전선 전기 테마. 자, 그리고 해리스 관련주 그 마약 관련주, 대마 관련주 그래갖고 이제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쪽 관련주도 막 급등 나오는데 그게 또 비만 치료제니 뭐니야 또 움직이는데 그래서 테마주는 계속 좋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미국 시장은 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어제도 여기서 살짝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얘기할 때에선 시장이 막 떨어지고 공포스러우니까 저 전문가 또 이상한 얘기하네, 에이 뻥치고 있네 이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시장을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고 자 근데 지금 시장이 바닥을 친 게 아닙니다.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국 시장이 빠졌느냐? 저렇게 경제도 좋고 다 좋은데 차익 실현이에요. 차익 실현이고 차익 실현 나왔으니까 다시 또 올리겠죠. 그래서 러셀 2000은 그래서 중소형주가 올라갔다는 얘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다우존스는 안 빠지잖아요. 어쨌든 나스닥이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16,900 이게 이제 그 다음 지지라인인데 뭐 거의 뭐 지금 뭐 떨어진 자리에서 많이 그렇게 차이도 안 나요. 여기 그리고 한 번 더 떨어져 봤자 여기.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그래서 16,900, 16,500. 그러니까 어제와 같이 떨어지는 속도로 한 2, 3일 정도만 떨어지면 완벽한 바닥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미국 시장은 골디락스인 시장이면서도 그동안 많이 올라간 거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왔으니까 차익 실현 나오면 어떻게 또 움직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갑자기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뉴스가 이렇게 바뀝니다. 기술주들 낙폭과대다. 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충분히 매물 소화가 마무리가 됐다. 뭐 3분기는 실적이 더 좋을 거다. 자, 그리고 어제 실적들 다 기술주들 나오는데 나쁜 게 없어요. 나쁜 게 없는데 떨어진 겁니다. 차익 실현이에요. 차익 실현.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차익 실현 나왔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기사가 싹 바뀌면서 지금 낙폭과대 아닌가? 3분기는 반도체들이 더 좋다는데 뭐 미국 경제가 더 좋다는데 물가는 안 올라간다는데 골디락스 꿀 빨고 있다라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대선 또 테마주도 미국에 있는 대선 테마 얼마나 잘 움직이겠습니까? 거기다 박빙이래요. 그럼 여기 갔다가 하여튼 저는 그 시장이 보이는데 그래서 어쨌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갈 건데 일단 뭐 빠르면 오늘 금요일 날 주 후반이니까 오늘도 움직일 수도 있지만 지지라인이 거의 임박했잖아요. 근데 더 빠져봤자 여기예요. 더 빠져봤자 16,500. 그래서 여기서 빠졌다가 반등 주고 양봉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테마주들은 너무너무 좋고 우리나라는 이미 벌써 과매도권이고요.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벌써부터. 전선 테마주 벌써 움직이고 있고 원전 테마 벌써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들 아침부터 움직이고 있고 그럼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IT는 언제 움직이냐. 미국장이 다시 또 골디락스 얘기 꺼내면서 또 경제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3분기는 더 좋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기술주가 반등이 나올 때 움직이겠죠. 그래서 테마주는 시장이 하락장만 아니면 빠져도 올라가도 올라가고 안 가도 움직입니다. 그게 테마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테마주는 계속 좋아요. 근데 주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하이닉스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어제도 빠지고 오늘 빠지면 어차피 올라갑니다. 라는 얘기 해드렸는데, 하여튼 뭐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제가 했던 얘기 저는 제가 보이는 대로 얘기했고 저는 여태까지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18년 동안 시장 5번도 안 틀렸어요. 기억나는 건 딱 3번밖에 없는데 그 2번은 됐다 오래됐고, 한 번은 그때 일본이 불화수소 한번 딴지 걸 때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서는 저는 서울경제 2019년도, 그러니까 이전에 2014년도였었지만 그 이후에서 다시 딴 데 갔다가 다시 2019년도 12월 달 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안 틀렸거든요, 시장을. 이번에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 또 궁금하거나 또 시장이 또 불안해 보이면 조만간에 주워 담아야 될 타이밍에 대해서 잠시 뒤에 11시 공개 방송 할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가장 먼저 짚어보고 왔는데요. 지금 이 시각 미증시는 골디락스 장세가 형성이 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현재 원전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제약주, 그리고 미 대선 관련주 등 여전히 테마주 매매에 용이한 시장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방송이 끝난 후 11시부터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 점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 또는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매수가와 보유 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원자력 발전 섹터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이 될 종목은 과연 누가 될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서전 기전 나와줬네요. 저희 잠시 후에 매수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전기전 지금 이 시각 흐름 가장 먼저 체크해 보자면요. 4.83%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5,8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전문가님, 오늘 서전기전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자, 최근에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렸죠. 패턴은 뭐 그냥 바닥에서 이중바닥형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급등락은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서 빠진 건데 외국인들은 자꾸 사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선, 전기, 전력 뭐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테마죠, 트럼프 테마. 뭐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뭐 지지율이 앞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누가 되든 간에 인공지능 AI 수요에 못 맞추는 지금 전기가 딸린다 그러죠. 그러면은 원전도 지어야 될 것이고 전선, 전기, 전력망도 깔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노후화된 거 깐다 그랬고, 그러면 그거 뭐 1, 2년 만에 끝날 거 아닌 것 같고, 뭐 미국이 뭐 땅이 뭐 그죠? 좀 큽니까? 우리나라보다 엄청 큰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다가 그 전선도 깔라 그러면 10년 안에 못 갈 것 같죠. 아무리 봐도 땅이 작으면 모를까. 그래서 저는 이쪽 테마가 앞으로의 미국이 경제 성장, 그러니까 돈을 풀 거거든요. 분명히 누가 되든 간에 돈을 열심히 푸는데, 사실 돈을 풀 때에서 제일 걱정이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게 문제인데 물가가 안 올라가요. 골디락스예요. 그럼 열심히 돈 벌겠죠. 그럼 인기도 많이 좋아지고 미국 사람들도 되게 좋아할 거고, 그렇게 하여튼 미국은 그런 이제 앞으로 그런 정책들이 보일 텐데, 그러면은 누가 되든 간에 이전에서는 이제 바이든 테마로도 들어가고 트럼프 테마로 들어가고, 근데 이제 바이든 후보자가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해리스 후보로 얘기가 언급은 직접적으로 지금 된 건 없지만 나오겠죠. 누가 되든 간에 이쪽은 인프라 관련주 쪽은 공통으로 다 들어가는 쪽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서전기전 패턴이 좋아 보이는데, 근데 좀 아쉬운 건 5%대인데 과연 이거를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인지, 조정받을 때 사야 될 것인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서전 기전 오늘장의 표적 종목 만나봤는데요. 매수가 참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그 전에 가장 먼저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7월 15일과 16일 한전 KPS 매수가는 각각 38,000원 그리고 37,450원 선에 공략해 봤는데요. 15일 기준으로는 아쉽게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요. 16일 기준으로는 26.7%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7월 17일 태웅 17,500원 짚어주셨는데 아쉽게도 수익률은 저희가 기록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7월 18일 재룡산업 8,960원에 만나봤는데요. 3%가 넘는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 7월 19일 주성 엔지니어링 31,550원 선에 만나봤고요. 1.43%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7월 22일 한국카본 매수가는 1,920원 선에 만나봤는데 14.8%의 수익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7월 23일 재룡산업 8,170원 매수가 만나봤는데 12.97% 약 13%에 달하는 수익률 벌써 기록해주고 있고요. 또 7월 24일 우리기술 2,440원에 만나봤는데 3.28%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어제 만나본 고바이오랩 8,000원 짚어주셨는데 벌써 하루 만에 4% 이상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이번 주 4가지의 전 종목 모두가 이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746.27% 기록하고 있네요. 네, 정말 이번 주 수익률이 놀랍습니다. 두 자릿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이 정말 넘쳐나는데요. 과연 이번 주 금요일을 맞이한 만큼 과연 어떻게 지난 종목들 대응해 볼지 계속해서 전략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의 주인공인 이 서전기전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 주에 드렸던 종목들 정말 놀랍죠, 그렇죠? 지금 시장이 막 폭락하고 급락한 것 같은데 어찌 된 것인지 종목들 드렸던 것들은 다 수익이 났네요. 3% 달성. 물론 올랐다가 다시 빠진 거는 장이 흔들려서 그런데 이제 장이 다시 안정세를 펼치게 되면 또 얘네들은 고가를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번 주에서 시장은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왜 저 종목들은 올라갔느냐? 바로 테마주를 공략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는 주도주가 떨어집니다. 주도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주들이겠죠. 물론 근데 제가 시장이 이거 빠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냐면 조선주는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상승장 속에서 조정인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하락장이 시작됐으면 제가 2022년도 1월 달에서 여러분들한테 선언을 할 때 하락장입니다라고 선언했을 때서는 모든 종목들이 박살나는 징후가 보였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고 지금은 안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 속에 조정장이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표적 종목도 이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점검을 해보긴 하겠지만 저는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월화수 타이밍이 드디어 IT 섹터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예상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나스닥이 불기둥이 나와야 됩니다. 나스닥이 팍 하고 올라가는 게 나와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선언합니다. 자, 나스닥이 지금 3% 급등을 했죠.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싸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올라가죠. 자, 그럼 이제 IT 사세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미국 시장이 아직 반등이 안 나왔어요. 나스닥이 또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입이 간질간질하지만 이 정도 싸면 하이닉스 주워 담는 게 맞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도 이 정도 싸면 사도 되는 게 맞거든요. 다른 IT 부품도 사도 되는데 이 정도 가격은 사도 되는데 나스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6,900, 16,500 한 번, 두 번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주들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테마주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주 줄였던 테마주들 볼 거고요. 시장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저보다 잘 맞춘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시장 예측하잖아요. 다 틀리는 거 저 다 보면서 저는 맞히는 거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체크 좀 하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자, 일단 한국카본 7월 22일. 자, 이거 줬던 이유는 조선주들이 좋으니까 그다음에 뭐 LNG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발주가 될 거고 기사도 나와 있고 뭐 벌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다 그랬죠. 우리나라 경제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지금 마이너스 났습니다. 마이너스 날 거래요. 어제 그저께 제가 뉴스 보면서 그 경제
그것도 궁금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내수가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Q10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이점에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여행권부터 해갖고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지금 주머니에 지금 돈들이 빠져나가고 내지는 없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도 지금 줄도산 위기에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내수가 살아나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들 때문에 제가 작년에서 제가 알리를 얘기를 하고 올해 초에서도 알리를 얘기하면서 내수주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태가 늦어도 한 내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일찍 나온 것뿐인데, 그래서 저는 내수주 피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건 그런 거고, 미국 시장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막 조선 막 벌크선, 그다음에 LNG 그거 가스 모아다가 막 여기저기다 전 세계에다 다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배수주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저께 우리나라가 미국에 20조? 20조 수주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거는 배가 아니고 그 미국의 뭐 군함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창정비 뭐 정비 이런 데 20조 수주라 그러는데, 이거 말고도 뭐 전 세계에 어쨌든 물동량들이 왔다 갔다 특히 미국이라는 거대한 소비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좋게 보면서 조선주들도 그래서 성과도 올라가고 뭐 그렇죠, 운임가격도 올라가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올라가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와서 저도 당황스러워요. 전 천천히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래량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이가 들어와서. 나머지도 뭐 조선주들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를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장이 갈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저는 다시 한 번 더 보게 돼요. 여기서는 조선주 차트는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궁금하면 이따가 11시 공개 방송에 들어오세요. 절대 우리나라 하락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은 골디락스입니다. 계속 좋아져요, 미국 시장은.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수익이 많이 달성이 됐는데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상승장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갈 거고, 조선 업황은 점점 더 도와줄 것 같고, 미국에 지금 더 좋은 호재가 사실은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아직 뭐 밝혀진 건 아니고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군함 제조화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할 수도 있어요. 기사는 이미 작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미국은 뭐 정비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나라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군함 만드는 거 있죠. 미국에 뭐 항공모함 만들고, 아니 미국은 자기네들이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한테 맡기는 게 걔네들한테도 이득입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공개 방송에서. 아마 그런 얘기들도 분명히 나올 거라서 그래서 조선주들은 좋습니다. 자, 다음. 어쨌든 얘는 조선 기자재 한국카본이었고요. 자, 재룡산업. 자, 이것도 이제 60일선에서 이제 반등 줄 때가 됐어요. 지금 서전기전,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근데 그 앞서서 지금 한전산업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체코 수주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뭐 수주하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제가 얘기한 이후에 그 다음 날에 기사도 그렇게 나왔어요. 체코 수주가 끝이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계속 옆 나라, 수백 개의 나라들 다 이제 원전들 경쟁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재룡산업 뭐 다시 때가 되면 갑자기 또 9,000원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고, 이것도 12.97%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있는 상황. 하지만 괜찮다. 테마주들은 안전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기술. 엊그저께 우리기술 주자마자 또 올라왔는데 지금 얘도 꼼지락꼼지락 거리죠. 계속 옆에서 뭐 떨어질 생각은 이제 안 하는 것 같고 행보하고 이렇게 옆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이러다가 갑자기 한전산업이 상한가를 가든, 아니면 보성파워텍이 상한가를 가든, 뭐가 상한가를 가든, 아니면 우리기술 자체적으로 얘가 상한가를 가든, 원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뭐 협상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젠슨왕이 전기가 모자르니까 이거 해야 된다. 빌 게이츠가 소형 SMR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기사에 나왔고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모르죠. 또 갑자기 리사수 언니가 아니면 뭐 젠슨왕 아저씨가 갑자기 나도 원전에다가 투자하겠다 이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런 얘기 안 나오겠지만 나오면 장난 아니겠죠. 그러면 뭐 그냥 쭉쭉쭉 날아가겠죠. 원전하면 또 탑클래스인 또 우리나라잖아요. 자, 다음은 고바이오랩. 자, 어제 드렸던 건데요. 어제 드렸던 비만 치료제. 차트가 여전히 안전하고 좋아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수익이 났느냐. 저도 놀랐어요. 어제 여기서 8,000원에서 여기서 들어왔더라고요. 여기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튀었어요. 그래갖고 잠깐 3.75% 올라갔다 다시 밀렸고 오늘 다시 올라갔죠.
얘가 뭐 하는 거냐면은 이 길을 뚫고 싶어하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뚫을 겁니다. 3% 달성이 됐을 때에서 팔았던 사람들은 잘 팔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괜히 그렇게 팔았다가 더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차트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팔리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더 크게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더 갈 거니까 팔았으면 다시 조정받을 때 사시면 되고 안 팔았으면 더 올라갈 때 잘 파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폐역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전기전. 자, 서전기전. 자, 매수 가격은 뭐 싸게 사면 좋지만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더 싸게 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살려고 그래도 대부분 돈이 없을 거예요. 왜 돈이 없냐? 시장 빠질 때 이미 벌써 다 들어가 있거나 어제 그저께 싸다고 들어갔거나 그래서 물린 사람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현금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죠. 자, 5,900원 한번 공략해 보시고 물론 이 밑으로 떨어지면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이 쉽게 안 빠질 것 같거든요. 물론 빠지면 더 좋죠. 그러면 흔들리면 더 좋기는 한데 미국 시장이 빠져봤자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빠지면 끝날 것 같고 빠르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급등은 안 나올 거예요. FOMC가 있어가지고. 급등은 안 나올 거고 조금씩 그러니까 빨간색이 조금씩 모이게 되면 그러니까 불씨가 조금씩 모이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죠? 그래서 오늘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월요일 날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뭐 그러다 보다가 FOMC 전후로 해가지고 뭐 금리 인하는 조기에는 안 한다 그랬으니까 조기에는 안 한다 그랬으니까 9월 달에 한다 그랬잖아요. 또 그 얘기 나오면서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테마주는 또 움직일 때 한 방에 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5,900원에서 가격이 안 들어올까 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거 샀는데 이렇게 올라갔고 20% 수익 났죠. 전 자랑하려고 오늘 갖고 나온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못 사는 거 알아요. 돈이 없는 거 알기 때문에. 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랑하기 위해서 5,900원에 추천해놨고 나중에 7,000원 갔을 때에서 20% 올라갔죠? 봐봐요. 이런 게 잘 가죠? 역시 테마주입니다. 전 자랑하려고 갖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금 있으면 5,900원 정도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라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이죠. 서전기전 매수가는 5,900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간편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미래에셋증권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9,6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15%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상황 체크해 봐야겠죠. 현재 3%대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7,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매수가를 보니 보유하신 지 3년 이상 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좀 오랜 시간 들고 계셨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 짜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자, 미래에셋 증권. 자, 증권주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잘 공략을 안 하는 종목인데 왜 그러냐면 한 8년 정도 개인들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증권주 움직인다 그래도 일부는 하는데 일부는 거의 건들지 않는 종목이 돼버렸어요. 이슈도 안 되고. 자, 하지만 저는 시장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올라갈 거라 보는데 9,600원에 물려 있다면 갖고 있으셔도 됩니다. 제가 하락장이라고 판단됐다면 이거 6,000원으로 깨질 거니까 지금이라 손절을 해서 그러겠지만 저는 상승작을 보기 때문에 10,000원 쪽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이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기관들을 많이 샀네요. 기관들도 샀으니까 기관 믿고 가시면 됩니다. 9,600원 생각보다 좀 많이 물렸네요. 이렇게 차트 보면은 바닥에 있어서 별로 안 물린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20%? 한 20% 정도 물렸는데 21%? 올 하반기까지만 지켜보세요. 그러면 한 9,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고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HB 솔루션요. HB 솔루션. 솔루션요, 예. 어휴, 엄청 빠졌네요. 매수가격하고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6%예요. 26% 얼마 사셨어요? 8,996원이요. 8,996원? 네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지는 거는 그렇다고 하는데 얘는 너무 많이 빠졌네요. 어떻게 이렇게 쉬지도 않고 이렇게 빼지? 시가총액 3,300억에 일단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이거는 뭐 손절하거나 그러기에는 이미 의미가 없고요. 이건 네. 기업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아니 이게 매출액은 줄어들었는데 단기 순이익은 늘었단 말이에요. 적자에서 흑자 전환도 했고 어쨌든 이게 OLED 테마로 들어가서 아마 여기 뭔가 움직일 때 뭐가 이슈가 붙어갖고 움직였을 텐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져서 좀 안타깝지만 이제는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 그러면 혹시 네. 이걸 50%를 더 사가지고 그냥 바로 팔면은 얼마나 손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추가 매수를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 아직 그 칼이 날카로워요. 떨어지는 칼이. 아, 그래서 좀 더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제 과거에 올라갔던 흔적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좀 각도를 이렇게 슬슬 우상향으로 좀 만들어 놓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단번에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져 갖고 많이 떨어졌다고 개인 투자자를 많이 사서 고생한 게 이제 네이버 같은 거.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갖고 싼 줄 알고 샀더니 계속 박스권만 주고 이러잖아요. 물론 이게 왔다 갔다. 물타기는 좀 더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말고? 그러면 네, 물타기를 하려면은 더 얼마 정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가격은 상관없어요. 가격은 지금 바닥일 수도 있고 3,000원이 바닥일 수도 있고 1,000원이 바닥이 될 수도 있고 가격은 네. 아직 어디가 바닥인지 나오지 않아요.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거는 잘못 받으면 칼에 찔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바닥이 멈출라 그러면은 과거에서도 이렇게 콱 들어주는 뭔가 5,000원을 돌파하든 6,000원을 올라가든 뭔가 올라가는 힘이 좀 필요한데 지금 전혀 그런 흐름들이 아직은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아예 없잖아요. 그냥 떨어지기만 하죠. 네. 이럴 때는 그냥 관망해야 돼요. 관망이에요, 관망. 만약에 이게 실적이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 얘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막 조만간에 막 상폐될 것 같고 막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지만 손실이 네. 크더라도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그냥 많이 올라갔다고 많이 빠지는 거는 그냥 세력들이 그렇게 장난질을 하는 거니까 얘네들 아. 장난이 끝나야 돼요. 얘네들 장난이. 아,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제 가격 반이라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이 세력들이 네. 이 네. 개인들이 많이 지금 떨어지면 개인들이 많이 사게 되거든요. 지금 막 물타기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세력들도 알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안 올리고요. 한 1년을 장난칩니다. 최소 1년을 장난을 쳐야 개인들이 지겨워서 나가기 때문에. 네.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한 2년 동안 빠지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겨워갖고 던지고 싶을 거예요. 대부분 2년 정도 이렇게 안 움직이면 대부분 다 던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 떨어진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6월 달서부터 이제 7월인데 6월 28일 고점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한참 걸려요, 제가 볼 때.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한전기술이고요. 한전기술. 예, 비중은 10%고 84,200원인데 네. 갖고 있지 오래됐어요. 엊그저께 왔다 갔는데 제가 안 팔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언제부터 사서 갖고 있는 건데 오래됐대요? 올해 엄청 몇 년, 한 3년, 3년. 2년인가 3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3년 정도 됐으면 그때 막 탈원전 얘기 나올 때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네. 그때도 겁 안 먹고 잘 들고 계셨네. 그러니까 근데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수익은 났었는데 못 팔았던 건 상관없어요. 엊그저께- 왜냐면 탈원전에서 이제 원전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전 세계가 얘기가 막 모아지고 있잖아요. 네. 뭐 이탈리아가 몇 년이더라. 뭐 한 몇십 년인지 40년인지 90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이탈리아가 원래 원전을 안 하기로 했었고 국민 표결을 붙여갖고 원전 안 하는 거였었는데 지금 원전 하기로 바뀌었다고 하고 다른 유럽들도 지금 원전을 왜 해야 되냐면은 지금
지구 온도는 자꾸 올라가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최고로 지금 일본도 지금 40도래요, 지금. 일본도 40도고 우리나라 이제 더워집니다.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계속 경신을 하고 있어요, 온도가. 그 더우면 뭐 틀어야 돼요? 선풍기 틀어도 더워요. 뜨거운 바람 나온단 말이에요. 날씨가 네. 한 35도, 38도, 40도 되면 틀면 더 더워요. 네.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에어컨 틀 게 아니고 유럽도 틀고 다 틀는데 근데 전기가 뭐 남아 돌면 틀면 되는데 전기가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서는 전기를 다 뭐로 태웠냐면 다 화석 연료로 뭐 석탄은 뭐 중국이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 뭐 석탄보다는 이제 기름을 떼갖고 그렇게 해갖고 터빈을 올려갖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온도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원전으로 지금 거기에다가 인공지능 AI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기를 더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났죠. 그 원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기다리면 수익 납니다, 결론은.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어차피 2년, 3년 버텼으면 그 시간을 버티면은 최고가 넘어갈 것 같아요. 11만 원. 그 정도 시간을 버틴다 그러면. 근데 아마 그 전에 팔고 싶을 거예요. 10만 원만 가도. 지금 엊그저께 89,000원 갔는데 몇 번 좀 더 사도 될까요?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더 봐도 됩니다. 비중이 네. 한 50%가 그러면 절반 팔라고 말씀드릴 건데 네. 10%밖에 안 되니까 아니면 좀 아니다. 근데 지금 사서 이게 위에 이게 이렇게 장대용봉으로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놓으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사도 되는 자리긴 한데 추가 매수로. 네. 만약에 일주일 동안은 또 안 움직인다, 뭐 한 달 동안은 안 움직이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그쯤 되면 가요, 올라가요. 네. 어쨌든 잘 갖고 있다가 수익 나면 또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인 이 서전 기전, 지금 이 시각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6.26% 상승폭을 더더욱 넓혀가고 있는 서전 기전, 많은 기대를 모아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5,94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각 기관이 계속해서 이 매물 모아가고 있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0.62% 반등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드디어 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지수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이 코스닥 지수 0.36% 올라가게 되면서 800선 돌파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나란히 반등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점은 어떤 게 있을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제약주들이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도 흐름이 좋아요. 거기다가 원전, 전선, 결국은 이제 미 대선 관련주들의 흐름들은 이제 또다시 움직이겠다라는 흐름으로 저는 읽혀지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계속 떨어졌던 것은 미국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 줄 때가 됐죠. 그래서 미국 시장 이제 바닥을 안 쳤는데 어제와 마찬가지 공개 방송에서는 미국 시장의 나스닥의 16,900과 16,500의 지지 라인, 그 라인을 찍고 올라갈지 아니면 오늘 밤에 올라갈지 그건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고 미국은 경제가 좋아요. 미국은 뭐 나빠서 떨어진 게 없어요. 그냥 많이 올라갔다고 차익 실현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경제가 좋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다시 좋은 얘기로 또 3분기 얘기를 또 꺼내면서 왜냐면 2분기 실적들 대부분 다 좋게 나왔습니다. 테슬라요? 테슬라 원래 안 좋을 거라고 저는 미리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테슬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기차도 뭐 잘 팔린다 하는데 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전기차 좀 아직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쓰려면 저는 전기차보다는 그래서 현대에서도 전기차가 아니고 하이브리드 같이 섞어갖고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전기도 되고 기름도 같이 넣고 그렇죠. 그렇게 하이브리드 쪽으로 지금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써보니까 그게 편하죠. 왜냐면 놀러 갔는데 외부로 뭐 지방으로 갔는데 전기 충전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벌써 트럭들이 이미 다 그렇죠. 그런 불편함들 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에 그래서 순수 전기차는 쉽게 그렇죠. 그런 거로 근데 테슬라는 처음 그래서 테슬라는 글로 승부 볼 게 아니라 로봇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10월 달에 나오는데 뭐 어제까지만의 기사만 보더라도 떨어질 때만 12% 급락하니까 미국 기사입니다.
로보택시 로보택시 뭐 기대도 안 된다 뭐 그러면서 뭐 막 엄청나게 까대던데 저는 나중에 로봇으로 다시 반등을 할 테슬라를 믿습니다. 로봇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전기차는 모르겠고 어쨌든 미국 시장은 다시 저는 상승하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지금 사도 돼요. 근데 바닥이 아닙니다. 바닥 때문에 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상승장이고 조정을 봐도 다시 올라갈 것을 믿고 그러니까 제가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조만간에 믿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오르면 우리나라 기술주들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테마주들은 더 좋을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니까 저는 시장을 여태까지 틀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저를 믿고 불안하면 11시 공개방송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뭐 시장 볼 거 없습니다. 시장 뭐 오늘 뭐 빠지지도 않는데요. 뭐. 자,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성 SDI요. 삼성 39만 원에 SDI 네. 39만 원에 10% 했는데 이게 제일 좋다더니 안 좋. 어떻게 누가 좋대요, 이거를? 계속 제일 1등이라고 그러던데. 지나간 거. 저는 좋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네. 저 삼성 그건 안 SDI 올해 얘기 꺼내본 적도 없어요, 이거. 2차 전지라서. 2차 전지는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뭐 매매로는 괜찮지만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삼성 SDI도 보면 어려운 차트예요. 이게 우하향이잖아요. 우하향 차트들은 항상 어렵습니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하이닉스에 물려 계시지. SK 하이닉스 이런 거에 물려 있는 게 나아요. 이게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지만 이게 또 올라갑니다. 근데 삼성 SDI는 이렇게 생긴 애들은 이미 개인 투자자들도 싼 거 알기 때문에 계속 사요. 그러니까 계속 무거워요.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보조금을 확실하게 줄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기차를 싫어해요. 이거는 대놓고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석유를 떼어야 되기 때문에 가스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 산업을 밀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줄일 거예요. 그래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것도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누가 대통령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쪽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나오면 그러니까 매매는 돼요. 이 정도 빠졌으면은 40만 원 뭐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갖고 계세요. 갖고 있다가 수익으로 나오게 되면 이걸 팔고 좀 더 쉽게 하려면 차라리 하이닉스로 가세요. 하이닉스 대형주로 하려면. 근데요. 네. 어제 하이닉스로 예수도 샀거든요. 아 샀어요? 근데 물렸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그거 샀더니 물렸어요. 그건 괜찮겠어요? 지금은 나스닥이 반등이 안 나왔잖아요. 네. 나스닥이 여기 반등 나오면 네. 하이닉스가 올라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네, 18,200원. 18,200원에 네. 10%요. 비중은 10%? 네. 이것도 참 기술인데 꼭대기에 딱 사는 거. 어떻게 딱 꼭지점에서 샀을까요? 이게 음. 4월 달에 그때 샀는데 4월 달에?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어요. 4월 달도 꼭지점이었는데 쭉 빠졌다가 30% 깨졌다가 반등 줘갖고 수익으로 바뀌었는데 네. 또 못 팔았더니 또 내려왔네.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점에 산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두 번 당하면요. 그 다음에 올라오면 아주 그냥 네. 놀래서 갖다 던져버려요. 그렇죠? 두 번 당하니까 무섭잖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게 못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유 있게 대응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고점에서 사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뭐 여기서 사서 물렸어도 요런 데 샀거나 아니면 요런 데 샀던 사람들은 올라갈 때 한번 팔고 내려올 때 또 샀으면 좀 편안하게 또 올라올 때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지만 물린 사람들은 이게 생각이 반대거든요. 이제 올라오면 팔아야서 이제 도망가야지 생각일 텐데 그게 맞습니다. 도망가야 돼요. 일단 이게 반등 주면 수익으로 바뀌면. 근데 이게 수익이 바로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고 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네. 15,000원이 뚫어줘야지 이제 바닥이 이게 이중바닥형이라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15,000원을 뚫어야. 네. 그 전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더 빠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근데 15,000원을 돌파가 되면 이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15,000 돌파하면은 손절하거나 뭐 거기서 팔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받고 17,000원, 18,000원, 19,000원 그때까지 일단 버텨볼 수 있겠다. 이거는 좀 더 길게 보고 그냥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가긴 가요? 가긴 갈 것 같아요. 2번 이렇게 놀렸으니까 가긴 갈 것 같아요. 개인들이 많이 걸리나요? 일단 올 하반기까지는 보셔야 돼요. 뭐 많이 1년은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 문자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이 들어와 있는데요. 5,63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체크해 보자면요. 4.91% 강하게 올라서면서 4,17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건설주들이 작년하고 뭐 올해 초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들이 안 좋다는 걸 알죠.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덤비지를 않고 이제 막 손절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봅니다. 뭐 PF 대출 아직 얘기 끝난 것도 아니고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은 여전히 있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또 걔네들은 뭐 항만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걔네들도 아파트 짓거나 뭐 빌딩 짓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돈을 풀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걔네들도 건설주라든지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쪽이 계속 호황하면서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건설주도 하도 바닥에 있어가지고 차트를 보면은 하도 바닥에 있어가지고 5,000원까지는 반등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600원 요까지는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5,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아 보이니까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지 말고요. 버티세요. 일단 5,0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점검 받으시고, 지금 저는 건설주, 그러니까 전설주 저는 추천을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종목 추천한다면 참 조선주를 추천할 수는 있는데 건설주는 아무래도 괜히 추천했다가 또 같이 무슨 뭐 PF 대출이 이상한 얘기 나와서 미끄러지면 안 돼. 근데 그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공개방송 11시에 할 건데요. 저는 시장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칠 예정인데 미국 시장이 올라갈 조짐이 임박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지, 그리고 골디락스 제가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에서 위험해 보입니까? 빠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떨어졌어요. 실적들 다 좋대요. 테슬라는 원래부터 안 좋았고요. 원래부터 안 좋았던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들여보는지 하여튼 여러분들의 손절을 기다리는 건지 하여튼은 며칠 이제 안 남았으니까 화이팅 하시고 이따가 공개방송 짧게 할 때 여기서는 오히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잠시 뒤에 공개방송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지만요. 잠시 후 11시에 전문가님의 공개방송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요. 또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잠시 후 시작되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 더 많은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 나스닥 조정이 마무리가 될 것이 임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테마주 매매의 용이한 시장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서전, 기전, 매수가는 5,900원에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